드립니다. 알타이르님 감사드리고요. 네, 대전에서 받아온 편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동안 못 읽었어요. 예, 그 대전 돗자리 수다방 그날 받은 편지들인데 읽어드릴게요. 상상 속의 낙원님 감사합니다. 망부님,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저한테는 너무 고마우신 분 중에 한 분이라 모든 일을 미루고 뵈러 왔습니다. 대전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PS, 망친 부인님께서 얼마 전에 땡땡땡 화장품 바르신다고 하셔서 작은 거 준비했어요. 지금도 이쁘시지만 더욱 더 이뻐지세요. 피부를 환생시키는 스킨 로션이라고 합니다. 둔산동 문식엄마. 우리 아들 고3인데요. 역사학과 사학과 지망생입니다. 경희대 사학과 가는 게 꿈인데 모두 1등급 나와야 한다니 불가능인 것 같아요. 설마 요즘 마음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용기 넣어주세요. 망부님도 우리 아들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하거든요. 제가 횡설수설이네요. 아무튼 망부님 반가워요. 문식씨! 문식군! 뻥이야. 일단 도전해봐. 나도 경희대 사학과 갈 때 내성적으로 안 된다고 막 그랬고 난 내가 문 닫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여러 명이 자기가 내 밑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원서에 나와 있는 성적에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쓰레기 언론에도 시청료를 내는데 망부님이나 기타 다른 소중한 분들께 무임승차는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합니다. 이 물건은 저의 시청료입니다. 제 형편에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 시청료이지만 기꺼이 내고 싶습니다. 또 먹으면 좋은 게 아닌 꼭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망부님을 오래 보고 싶어 저의 시청료의 방법으로 택한 물건입니다. 망부님을 아끼는 시청자가 많으니 더 좋은 식품에 밀릴 수 있겠구나 싶어 우선 한 세트 드립니다. 다행히 망부님이 선택해 주신다면 매달 망부님 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망부님의 주소를 모르니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언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구나 하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저의 무임승차를 면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망부님의 제안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저의 진심이니 꼭 외면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 번호는 010땡땡땡땡땡땡땡땡 임땡땡입니다. 복용법을 동봉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참고로 제 인생의 전부인 제 아들에게 먹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오해는 사절입니다. PS 한 번의 친목회 같은 만남이 아닌 이번 기회에 제가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 제시해 주시면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 대전으로 달려갑니다. 꾸준히 행동하면서 다시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망부님 사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장이었구나. 어떡하지? 첫 번째 장을 안 읽었네?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대전에 와서 시청자들과 만남을 한다에 무작정 이 물건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직장 휴가 내고 갑니다. KTX역이라고 해서 열차표 끊으려고 했더니 서대전역이라고 합니다. 대전역과 상당한 거리차가 있다고 해서 멘붕. 대전 친구에게 연락해 버스로 급선해. 아마 늦게 도착할 것 같네요. 엉뚱하고 구멍 많은 덜 떨어진 아줌마입니다. 주위에서 절더러 헛똑똑이라고들 합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제 소개 간단히 합니다. 제 새끼만 아는 이기적인 엄마, 억척스런 아줌마입니다. 세월호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앵그리맘이라고 해주죠. 세월호를 겪으며 많이 힘들었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나 반백년 살면서 왜 부끄럽고 화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만 그 모든 일은 나보다 잘난 너의 일이고 못난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투덜대고 욕하는 대상이었지 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나의 일, 내가 잘못한 일, 나부터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다 그랬잖아. 그 와중에 망부님을 알게 됐고 망부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이라 본방은 못 보고 아침마다 식구들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제 방송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겁니다. 딱 한 번 본방을 들을 기회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별풍선을 보내면서 공짜로 무임승차하는 마음을 벗어보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언론에도 시청료를 내는데 망부님이나 기타 다른 소중한 분들께 무임승차는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합니다. 이 물건은 저의 시청료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건강식품. 네,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 보내준 건강식품을 다 먹으면 당신 요기 인간 된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건강식품은요, 저한텐 여러분이 보내주실 건강식품은 딱 하나예요. 오미자 엑기스 말고 다른 건 보내지 말아주세요. 예, 제가 나머지는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망치부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가 망치 부인님 팬인데 이번에 대전에 오신다고 하셔서 많이 기뻐하셨어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생방송 시간도 모르고 딱 맞춰 챙겨보지 않으시던 엄마가 알람 설정해놓고 생방송 챙겨보시고 재방송도 보고 또 보고 매일 망치 부인님 방송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요새 계속 저한테 광화문에 가서 엄마도 동참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 서운해하셨는데 이번에 대전 오신다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시네요. 이런 엄마를 보면서 어느새 저도 망치 부인님 팬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를 하느라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망치 부인님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저나 엄마 또한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 망치 부인님을 알게 되고 이 나라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엄마는 같이 정치 얘기를 하고 엄마는 망치 부인님 방송을 요약해서 들려주시기도 하면서 엄마의 생각과 제 생각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정치 부분을 배우고 있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정당의 기능과 민주주의, 정치 권력 등등을 배우면서 제발 우리나라가 교과서에 나오는 정당의 기능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바람직한 정치 권력의 사용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많이 배워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엄마가 맨날 저한테 망치 부인님 딸이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쁘다고 얼굴은 저랑 좀 닮았는데 이쁘게 닮았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래서 저 생전 처음으로 비교당했어요. 나중에 방송하실 때 다람돌이님 사람은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딸한테 뽀뽀 10번 해주세요 라고 전해주세요. 하하 앞으로도 정말 좋은 방송 해주세요. 이렇게 망치 부인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랑 엄마는 대전에서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방송도 챙겨보고 지낼게요. 망치 부인님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4년 9월 18일 금요일 올림. 네 어머니 그 다람돌이님 사람은 각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딸한테 뽀뽀 10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중학생이 중학교 학생 근데 글씨체도 우리 딸 꼭 닮았어. 우리 딸 우리 딸이랑요 글씨체가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이 흐름이나 이런 게 혹시 우리 딸이 지구에 둘 있나? 중학생인데 글을 정말 잘 쓰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읽어드렸죠? 그리고 또 있는데, 이번에는 문자. 문자 중에서, 사랑하는 망치 이모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1살 여대생이에요. 방송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연히 알게 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요. 저는 정치, 시사 이런 쪽으로 많이 무지했는데 이모 덕분에 대한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꼭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선거부터는 꼭 투표도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줄 거예요. 이모 방송 중독돼서 남친 만나면 카페에서 망치 데이트 한답니다. 모바일로 이어폰 한쪽씩 끼고 보고 있어요. 부산에도 꼭 한번 소풍 와주세요. 조사 무사히 받고 나오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할 거고 묵묵히 가시는 길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이모로 시작해서 엄마로 끝난 부산 21살 여대생 얼굴이 너무 미녀야. 그래요. 망치 데이트 추천은 몇 개 했어? 추천 둘이서 혹시 하나로 버티는 거 아니야?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망치 부인의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천 따로따로 하겠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망치 부인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망치 부인에, 그리고 망치 부인 전화번호를 막 안 가르쳐주고 막 그러더라? 제가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놨잖아요. 우리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공개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누구야 또, 호출. 야! 꼭 연락바람 호출 이런 짓 해. 예. 망치 부인의 전화번호를 여러분이 저장하시면, 망치 부인 전화번호를 저장하시면 제 카톡이 떠요. 제 카톡이 뜨니까 그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망부님. 우리는 아리조나에 사는 망부님 열성팬입니다. 카톡 수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려고 했더니 문자가 국제 문자라고 그러는지 안 가네요? 예. 아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망부님 열성팬님, 카톡 제가 자동 수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지? 예. 또, 민주화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부부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신, 55세 대학원생 아줌마님. 또, 예. 가만있어 봐. 크리스틴 팍. 예.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 미국에 어디 사시는 분이더라?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맞는 번호인지 방송 중에 흘려 말씀하신 전화번호로 입력했는데 처음으로 한 거라 내일 일요일 동부 쪽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미시 USA가 주최로 뉴욕 행진 가요. 박 대통령이 원래 일요일날 오기로 해서 버스 대절. 주절주절. 스팸 걸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행진 시위할 때 망치 부인은 월요일이라서 조사받겠다 하니 울컥. 세월호 사고로 4,000원이 속기로 알게 됐고 그 후 미스터 박 2012 유튜브 영상으로 매일 보고 못 보면 팟빵으로 출퇴근할 때 차에서 들어요. 월요일날 힘내시고 기도 자주 하진 않지만 기도드릴게요. 5학년 때 와서 한국말이 띄어쓰기 많이 부족하지만 긴 메시지 보냈다고 불락하지 말아주세요. 크리스틴 박님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대요. 평일엔 시위한 사람이 많이 못 오고 없으니까 완전 치사. 그래도 저흰 가요. 버스도 10,000원 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버스 대절하신 사진, 지금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버스가 메릴랜드에 도착해서 나머지 분들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곧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4시간쯤 걸립니다. 하면서 예, 미국 버스. 예, 미국 버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예, 메릴랜드 미국 버스. 예, 예, 미국 버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드디어 입성. 그런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진도 보내셨어요. 예,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진을 보내셨고요. 우리가 모였던 뉴욕 총영사관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진을 보내셨네요. 예, 이렇게 이게 뉴욕 총영사관 사진인가 봐요. 네, 이런 걸 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박근혜 환영 미주 지역 그 한국 동포들의 모습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야, 뭐라고 썼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화면이 반대라. Bring out the truth. 뭐 진실을 밝혀라. 예, 세월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런 팻말도 만드시고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아우스트? 그러니까 보이세요? 예. 그 OUST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예. 요렇게 펼침막도 보였나 봐요. 기소권 보장, 책임자 처벌 이런 사진도 보내셨고요. 네. 그다음에 예, 이렇게 그 쭉 쓰셔가지고 시위하시는 그 뉴욕의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뉴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틴 크리스틴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진 잘 봤습니다. 예, 행진정 총영사관 앞 상황이에요. 영전 사진을 들고 행진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고요. 250이다 400이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영전 사진을 2명씩 들고 행진했어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거겠죠. 행진 사진이에요.
뉴욕의 바둑판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엔 빌딩까지 행진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어떤 외국인들은 아이들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 주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행진하는 모습. 예. 이게 이제 뉴욕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사진이에요. 예. 그다음에 행진 사진이에요. 뉴욕의 바둑판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다음에 많은 뉴욕 경찰들이 보호해 주셨어요. 와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많은 뉴욕 경찰들이 보호해 주는 사진이라고. 예. 이렇게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시위대를 돕고 있는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총영사관에서 유엔 빌딩까지 가는 동안 길을 건널 때마다 차를 막고 에스코트를 해줬답니다. 사진 없지만 오토바이를 탄 경찰도 있었고요. 민주적인 집회가 불법이며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겁니다. 총영사관 앞에 모인 숫자는 300여 명이고 유엔 본부 앞에 모인 숫자는 400여 명으로 집계됐대요. 경찰 리포트래. 미국 경찰 그 리포트에 400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게 이제 유엔 빌딩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예. 유엔 빌딩 앞에서 이만큼이 모였다고. 예. 그 단체 사진.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 앞에 있는 그 빌딩 앞에서 미주 지역 한인들이 찍은 사진.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 보도되지 않는 내용이죠. 예. 우리나라 언론에는 절대 보도되지 않는 미국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유엔 빌딩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죽은 아이들이 250명이라는데 사실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진을 하나씩 들고 남는 사진이 있어 결국 2개씩 들었습니다. 25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카톡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찍은 영상은 용량이 커서 안 보내지네요. 마침 일행 중에 영상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대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국말 쓰는 것이 많이 서툴러서 같이 동행한 사촌언니가 대피를 주로 해주었어요.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사촌언니에게 망치부인님과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을 알리니 언니도 꼭 망치부인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망치부인님 전번호 알려주었는데 저와는 달리 언니 카톡에는 망부님 카톡이 안 뜨나 봐요. 혹시 제가 망부님과 언니를 그룹 채팅으로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하셔도 되고요. 번호 입력이 아마 잘못되셨을 거예요. 예, 제가 찍은 것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해요. 근데 오늘 잘 지내셨죠? 잘 되셨죠?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하면서 워싱턴 팀이 편집한 영상입니다. 게시판은 절차를 몰라서 어제 방송은 아직 못 봤는데 방송하는 모습에 다행이다 했습니다 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뭘까? 아니 뭐지 이건? 잠깐만 터치하세요. 확인. 요거는 광고인 것 같고 내가 이 유튜브 제목을 알면 칼스버거가 술 이름이구나. 광고야 광고. 아니 춤 추지 말고 이제 영상을 보달란 말이야. 미국은 광고 건너뛰기가 안 되나? 예. 설마 나한테 프로페셔널한 칼스버거 광고를 보내면서 크리스티님이 나를 엿먹인 건 아니시겠지? (1분 10초나 돼) 광고가 뭐 이렇게 길어. 끝났다. 야! 지금 칼스버그만 2번 나왔어. 그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뉴욕 시위 스냅 사진으로 찍은 내용들이 이제 올라온 주소였는데, 우리 크리스티님 지금 아마 생방송 못 보고 계시겠죠? 자, 여기다 답장을 보내야지. 칼스버그 광고만 나와요. 생방 중에 읽어드렸어요. 영상 검색어를 알려주세요. 영상 제목 검색어를 알려주세요 하면, 아우 진짜 인터넷 너무 좋아. 저기 뭐야, 태평양 건너 그것도 미국 저 동부에, 미국 저자까지 실시간으로 그냥 통화가 돼. 실시간으로 얘기가 되고. 이분은 누구야?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항상 게임 방송만 보다가 잘못 눌러서 들어온 뒤로 몇 달째 보는 중이에요. 평소에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긴 있었는데 망부님 때문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잘못 눌러서 들어와서 몇 달째 보고 있는 오땡땡군 반갑습니다. 망부님, 저는 세월호 이후 우연히 망부님 알게 돼서 쭉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보는 팬입니다. 오늘 방송할 때 세월호 관련해서 기사를 다뤄주었으면 합니다. 기사는 일본 후지TV가 재현한 한국 세월호 침몰 영상, 구글에서 후지TV 세월호 치면 나와요. 그리고 망부님 검찰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세훈은 무죄, 망부님은 유죄라니 정말 편파적입니다. 힘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안함 때부터 쭉 매일 만나고 있어요. 저는 38살 요리사고요. 대경 경산에서 살고 있어요. 이쪽이 새누리 텃밭이지만 일단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 무능한 정부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어제부터 다음에 댓글 달고 다닙니다. 원세훈 국정원 선거 불법 개입 유죄 잊지 말고 다시 파헤치자고. 제 힘은 작지만 조금이나마 민주주의에 다가설 수 있도록 힘쓸게요. 망부님도 힘내세요. 화이팅! 똥누리 텃밭에서 싸우는 거 여간 쉽지가 않네요. 라고 해주신 빠빠님, 감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이분은 또 누구셔? 잠깐만. 사라 브라이트만의 긴 영어.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슬픔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라는 노래 가사와 더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튜브 주소. 당신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정 망치부인이십니다. 당신은 불량주부가 아닌 순정주부로서 불량 부품으로만 조립된 대한민국 탱크는 하루속히 순정 부품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힘을 내셔야 합니다. 망치부인! 이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해외에 계신 님들 이제 저한테 연락하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내가 지금 자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가만있어 봐. 내가 이거 설정 자동으로 해놨는데 왜 친구 관리 추천 허용 자동 친구 추가. 근데 왜 155명이 대기 중이야? 미칠 것 같아. 일단 지금 현재 또 내가 오늘 268명을 추가했거든요? 근데 지금 155명이 또 친구로 검색이 돼. 나 이거 진짜 이거 다 늘려면 오래 걸린대.
일단 여러분 있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번호를 저장을 하시면 카카오톡이 떠요. 제게 아마 뜰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바로, 그러니까 이 카톡을 보내시면 바로 추가를 해드려요. 근데 뭐 캔디 크러쉬, 애니팡, 사천성 이런 거를 게임을 하자고 보내시면 바로 블락을 걸어요. 예, 바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게임을 보내면 뒤질 줄 알아. 예, 가만있어 보자. 전국에서 와서 시위했다. 이게 올TV 뉴스? 요거 저기 자료실에 좀 올려주세요. 자료실. 예. 애니팡2 하여튼 게임을 나한테 보내면 뒤질 줄 알아. 그냥 바로 차단이야. 그때 또 문자가 왔어. 호출. 야!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제 직업이 중학교 영양사인데요. 점심 배식 끝나고 매일 보고 있어요. 집에서도 제 방 보고요. 왠지 듣고 있으면 든든해져요. 참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건강하시고 또 보내도 되죠? 네. 나의 답장은 짧어. 뭐 내가 길게 답장하길 바라면 안 돼? 가만있어 봐. 이 인간들이 어디다 대고 자꾸 호출질이야. 호출하는 사람은 지금 스팸 번호 등록에 해당 메시지 모두 삭제. 예. 지금 나한테 호출한 사람들은요. 스팸 번호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해당 메시지 모두 삭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호출하신 님, 그 스팸 번호로 등록되면 나한테 문자도 못 보내는 거 알죠? 예. 저기 뭐 풀어주세요 해봤자 방법이 없어. 스팸 번호로 등록하고 그 호출이라고 메시지 떴던 모든 사람을 내가 이제 지금 블락을 걸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문자도 못 보내. 그리고 이 전화기는 내가 모든 전화를 수신 거부해놨기 때문에 문자밖에 안 돼. 문자밖에 안 돼. 이경선님 안녕하세요. JTBC 이희정 기자입니다. 망치부인 애청자께서 저희 쪽에 대한언론 탄압이란 주제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혹시 통화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네. JTBC 기자님께서 전화를 달라 그래서 잠깐 제보를 했고 되나요? 뭐가 돼요? 망부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예전에 부산새도 뵀었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 추천 못하고 보지만 응원합니다. 야! 추천 안 하고 보는 게 뭘 자랑이라고. 유병헌의 예수설을 보고 푹 찔리면 회복되는 콩사탕의 남편이 되기 위해 도닥 걸어갑니다. 웃고 넘어가 주시길. 넌 스팸이야. 어따 대고 콩사탕 신랑이야. 그 다음에 지금은 답장 드리기 어려우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내가 언제 전화를 했어? 그 다음에 망보님 카톡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망보님 주소는 못 찾았어요. 주소 좀 알려달라면 욕하실까요? 드실 것 좀 나눠 먹을까 해서요. 저만 살찌고 망부님 날씬해지는 꼴을 못 보겠어요. 안 돼! 음식 보내면 안 돼! 음식 보내면 나 쫓겨나 진짜. 우리 신랑이 더 이상 넣을 곳이 없다. 망부님 안녕하세요. 부산이고요. 50대 사내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힘내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안녕하세요. 전 고속버스 직업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의 권유로 3년 정도 청취하고 있어요.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국민의힘으로 망부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저도 세월호 이후 망부님을 만났네요. 시랜드 때도 상품 천안함 모두 들려오는 소리가 진실이라 그저 나만 착하게 살면 되겠지. 40년 넘게 살아버렸습니다. 커피는 안 팔고 하루 종일 노트북에서 소리 지르는 이상한 사람만 보면서 질질 짜더니 어느 날부턴가 뉴스도 거짓이다. 유가족들과 전혀 다른 카톡에 붕괴하니 큰일 났다고들 하네요. 저희 아이들이 중딩 고딩입니다. 내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매일 싸우고 있는 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망부님을 만난 것이 반갑긴 하나 이리 갑갑한 세상사를 논하는 시점이 울컥울컥. 그러시군요. 네.
그 표현들이, 야, 그래요? 하여튼, 망치 부인의 방송 전화번호는 010-2294-2016. 예, 010-2294-2016으로 하시면, 예. 아, 근데 왜 자동 추천 추가가 안 되지? 자동 추가가 안 돼? 아, 짜증나, 진짜. 일일이 지금 189명을 눌러야 돼. 아, 잠깐만. 일단, 저기 카톡에 친구, 잠깐만 기다려봐봐. 있잖아. 내가 이 189명을 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할 시간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는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전화질이야? 아이, 내 진짜. 지금 로밍하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모든 통화 차단. 예. 로밍, 국제 로밍. 아, 로밍 하면 안 되는데. 설마 누가 해킹해서 내 전화로 로밍을? 예. 망부님 안녕하세요. 금천구 사는 쌈디누크라고 합니다. 2년 전 아프리카 처음 접하고 가끔 듣다가 세월호 이후로는 거의 매일 듣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쌈디누크님. 쌈디누크. 이렇게 매일 내가 본 사람은 저장. 근데 이제 자기의 신분을 안 밝힌 사람은 저장이 안 돼. 예. 태교를 망치부인 방송으로 하고 지금 9개월 아기도 망부님과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망부님 방송하시나 어쩌나 마음 졸였어요. 항상 힘내시고 미래의 유권자 우리 딸 아기 사진도 보내요. 늘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아기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워요, 아가. 예. 자, 그 다음에 또 카톡으로 또 어마어마한 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목이 아프니까. 짧은 거는 안 읽어드리고, 긴 것만 읽어드릴게요. 뭐 친구해달라 이거 대답 없이 그냥 다 친구 추가했어요. 예. 덜덜 망부님들 응원합니다. 저는 게임 안 해요. 그래서 덜덜 떠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예, 알았어요. 망부님 부부사진 너무 이뻐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예. 잠깐만. 망부님 안녕하세요. 골수팬이에요. 방송 매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복숭아가 도리도리 하는 사진을 보내셨어요. 예. 근데 이름이 없네. 또 추가. 더 좋은 세상입니다. 망부님과 카톡 친구 돼서 정말 좋아요.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초보 시청자 20세 재수생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추천 투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돗자리 수다방하면 참가할 계획입니다. 망부님 언제나 파이팅. 고맙습니다. 미카엘님. 또 안녕하세요. 세월호 이후 방송 계속 듣게 되었네요. 애청자가 되었네요. 딸이 같은 나이고요. 딸이 같은 나이. 우리 딸?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디를 보내주셨어요. 늘 건강 챙기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프리카 망치부인? 그냥 망치부인. 어디로 톡을 해야 되나요? 아프리카 망치부인 따로 있나봐? 옛날에 내 톡. 그거는 없어. 그 기계가 사라졌어. 이걸로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입니다. 잘 보고 있고요. 5년 정도 듣다 보니 이젠 뭐 웬만한 사건에 낚이지 않는 판단력을 지니게 되네요. 감사하고요. 다 잘 풀릴 겁니다. 힘내시고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며 잠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불량주부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덕분에 어디 가면 소신을 밝힐 현안을 얻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네, 아이다님 친구 됐어요. 또, 수고 많으셨어요. 동영상으로 올라온 숙제를 막 마쳤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건강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생방송을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샌디에고에 사는 광팬입니다. 방송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빕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리님? 예, 메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샌디에고, 아리조나, 매사추세츠, 예. 우리 팬들 많어! 가만있어 봐봐. 아이, 잠깐만, 일단, 카톡을 더 보내지 말고 좀 기다려 봐봐. 중독성이 심한 방송, 화이팅하고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림님, 감사하고요. 또, 이걸 맨 위부터 읽으면 되겠구나. 내가 이거 읽다가 죽겠구만. 가만있어 봐. 예전에 2008년 남자친구의 소개로 망치부인 방송 듣고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라고 2008년도부터 계속 방송 보고 있다고 인사드렸어요. 컴퓨터 그리고 아이패드, 신랑 아이디, 제 폰으로 하루에 추천 3개 보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님 최고! 망치부인님을 사랑하는 저희 가족사진 보내요. 가족사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여. 언뜻 봐, 언뜻. 언뜻. 예, 가족사진 이렇게 보냈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남자친구와 결혼하신, 김긍정양, 반가워요. 그 다음에, 평책사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망부님 방송 챙겨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망부님 위해 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망치 부인, 저의 그 사진이, 우리 부부의 사진, 이쁘다고? 예. 또, 최종 추가. 그러니까 자동 친구 추가를 해놨는데 이놈의 컴퓨터가 안 된다니까. 한꺼번에 욕을 해서 안 되나봐. 방송 보다가 저도 친구 추가해봅니다. 예전에 상담도 2번 정도 했고요. 응원 메시지 한 번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남아있어서 친구 추가도 할 수 있고 행복하네요. 늘 방송만으로 듣다가 저번 대전 정모 때 가족 행사로 참여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지역에서 모임이 확정되면 한번 나가고 싶네요. 망치부인님 화이팅! 시청자들도 화이팅! 건강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아참! 닉네임은 변신완이입니다. 저한테 저장이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얼큰공주님 체크해 놨는데 안 돼요. 내 거는. 저는 여름바람을 타고의 김성수입니다. 망부님으로 인해 울고 웃는 나날을 보내며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보냅니다. 늘 고맙고 응원합니다. 친등 부탁드립니다. 친구 등록 돼 있어요. 예. 잠깐만 있잖아. 아니 일단 좀 천천히 보내봐. 천천히. 저는 크리스티나 황이에요. 늘 감사히 듣습니다. 저는 LA 사는 3개월 된 팬입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들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남편과 각방 쓰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쫓겨났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건강하세요. 크리스티나 황님, 남편분하고 화해하시고 그 재방송을 보시더라도 예, 남편분하고 한방 쓰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먼저다. 네, 크리스티나 황님 반가워요. 가만있어 봐.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잠깐만. 밑에서부터. 이걸 언제 다 읽어! 막 미치겠어, 진짜. 59개의 채팅이 들어와 있어. 몰라. 예.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 야! 끌 거야, 내가. 이게 안 봐. 안 봐. 너무 많어. 이렇게 막, 이건 진짜 고문이야, 고문.
내가 언제 귀여운 척을 했어? 니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내 동생이 우리 채팅창 보면 토 나온대. 어? 야, 너 보고 귀엽대더라. 내 동생이 항상 나한테 반말을 해, 이게. 근데 야, 니네 시청자들은 너 보고 귀엽대더라. 심지어 너 보고 이쁘대. 니네 시청자들 다 약 먹었지. 막 이러면서 내 동생이 그냥 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말이에요. 예, 너무 이렇게 날 좋아하는 티를 내잖아. 그럼 사실 우리 맨 처음 날 봤을 때 생각해봐. 맨 처음에 나보고 뭐라 그랬어? 다 그냥 나갔잖아. 아, 내 눈 막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막 목소리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다 싫어했잖아. 누가 딱 들어왔어. 근데 막 역캠방 순위 높은 데서 들어왔는데 역캠방 2등이라서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겼어. 역캠인데? 그리고 보면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목소리도 남캠이야. 막 방황하고 있는데 막 오늘도 예뻐요, 귀여워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애가 그냥 나가. 이 방은 미친 방인가 봐 이러면서 우리끼리 너무 이렇게 나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돼. 나도 참 당황스러워. 나는 진짜 아프리카에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우리 아프리카가 참 그동안 그 일종의 이제 노이즈 홍보 효과가 난 거 아니야. 아프리카 미녀 방장들이 별풍선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든 사람이 미녀 이러면서 오니까 우리 어떤 시청자가 망치부인 글래머 이렇게 검색을 올려놔가지고 그게 맨날 검색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글래머래며 막 이러면서 들어오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역캠 순위를 막 보면서 들어왔다가 그냥 이게 왜 순위가 높죠? 나는 내 순위가 별로 안 높은데 시청자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방송이 왜 이렇게 순위가 높죠? 그래서 뭐가 높은가 그래서 역캠방 순위. 그게 아프리카에 와서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야. BJ 랭킹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BJ의 순서를 대로 봐라. 그 미녀들이 쫙 뜬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제 기쁜 마음에 이제 침 닦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자 BJ 순서를 눌렀는데 망치부인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참 미안해. 근데 아프리카에 내가 참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 아프리카에다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 참 미안한 거 있잖아. 왜 홍보 효과를 반감시키는. 미안해. 자, 하여튼 내가 이 카톡은요 방송 끝나고 다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였냐면 요거 편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게 또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기자와의 인터뷰 얘기 때문에 기자한테 저기 하느라고 문자도 읽어주세요. 아, 내가 문자 다 읽었잖아. 이거 봐, 문자 16개야. 야! 나 문자 읽다 죽겠다 진짜. 문자를 16개를 보내놨어. 16개를 이걸 언제 다 읽어. 카톡 설정 친구 관리 들어가서 저거 빨간 동그라미 체크하면 돼요. 아니 했다니까. 빨간 동그라미를 했는데 그 자동 친구 추천이 안 돼. 내가 모든 전화 수신 거부라서 그런가? 내가 이 전화기가 모든 전화 수신 거부야.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자동 친구 설정이 안 돼. 자동 추천을 해놨는데 너무 몰리면 안 돼요? 인간들의 천천히 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빨리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막 그 병목 현상이구만. 잠깐만. 하여튼 내 전화번호 알려줬고요. 예, 내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렇구나. JTBC 기자한테 우리 시청자가 제보를 한 거야. 대한언론을 탄압했다. 대한언론을 탄압했다고 그 제보를 하셔가지고요. JTBC 이희정 기자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할게요. 어제 그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어저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를 1시간쯤 받고 있는데 그 경찰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북부지검인데 이경선 담당 형사를 바꾸라고 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가 뭐지? 그러면서 가서 받은 거야. 그랬더니만 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언제 하냐고 물어봤나 봐.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끊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경찰서로 사건 조사 중일 때 전화하는 얘가 있냐 했더니 보통은 전화 안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서류를 넘기면 그때 경찰이 이렇게 검사가 챙겨보는 거지. 이쪽 경찰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검사가 나한테 연락 오고 일주일 만에 검사가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일주일 만에 전화를, 그러니까 나를 부른 게 14일이고 내가 일주일 만에 갔잖아. 근데 검사가 조사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건을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동 추천은 내가 저장한 번호가 자동으로 친구 추천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에이, 그럼 내가 이 번호를 다 입력하라고? 아이, 몰라. 안 해. 그냥 내가 자기 전에 한 번씩 계속 한번 눌러볼게. 노경님이 뭘 어쨌길래? 노경님이 제보하신 거예요? 망치부인 제보를 노경님이 하셨어요? 어떤 노경님이? 노경님이 여러분인가? 꽃사슴 노경. 꽃사슴 노경님은 국민TV하고 뷰스앤뉴스 두 군데 제보하셨고, 지금 저한테 전화한 거는 JTBC. JTBC. 자, 왜 조사를 받았는가? 이제 설명할게요. 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푸른바다 구름님,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대한언론 탄압으로 제보했더니 JT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처를 몰라 일단 대표 전화를 알려드렸습니다. 힘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바다 구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극좌파신 것 같은데요? 야, 우리 카톡 읽었는데 무슨 극좌파야. 내가 경제를 얘기했니? 정치를 얘기했니? 카톡으로 친구 추천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극좌파야! 나 진짜. 너 스피커 없지? 너 스피커 없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카카오톡에 친구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왜 자동 추천인데 안 되냐? 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극좌파야! 내가 진짜. 너 터키냐? 이 새끼 진짜. 그래요? 네. 카톡이 나빴네. 자, 이따 할 대사를 미리 읽었어. 그런 거야? 아니, 뭘 했다고 극좌파야, 임마! 아직 정치 얘기, 경제 얘기 한마디도 안 했구만. 웃겨 죽겠어, 진짜. 자, 내가 이제 어저께 갔다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어저께 조사를 받았어. 조사를 받는데 북부지검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바로 그러더니 북부지검에서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 회의를, 갑자기 그 사무실에서 회의가 잡히는 거야. 회의가 있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래. 그래서 내가 이제 조사를 받다가 바깥으로 나왔어. 근데 딱 낌새가 이상하잖아. 상식적으로 이게 나한테 얘기하기를 북부지검으로 누가 고발한 걸 도봉경찰서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경찰이나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뭐냐 했더니 별 얘기 아니다. 별 사건 아니라서 내려보낸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랬지. 근데 옛날에 내가 2012년에도 그랬잖아. 이런 걸로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막 다 날 비웃었는데 그걸로 내가 감옥 간 사람 아니야.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경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나한테 얘기했었어. 그래도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닐 거다 그랬잖아. 아니해달라? 조사받고 있는데 검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회의한다고 나가라고 하길래 내가 나왔지. 나와가지고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전화했더라. 북부지검이라 그러면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형사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 그리고 바로 회의한다고 나가라 해서 나왔다. 이게 일반적이냐 했더니 그 변호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 일반적인 상황 아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마저 받았어요. 근데 이 경찰 아저씨가 내가 그랬어. 이게 내 범죄라고 동의하냐? 자기는 그런 걸 동의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다. 근데 그런 건 말할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이거에 동의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다. 경찰이 이 내용에 동의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발장 내용이니까 조사하는 거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발 내용을 알아갖고 온 거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아침 때 그 리방을 하러 왔어. 리방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리방을 하고 똥을 싸러 갈 거냐, 이 똥을 싸고 그러니까 리방하고 똥 싸러 갈 거냐, 똥 싸고 리방할 거냐 막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똥을 싸야 되겠다. 너무 급하다. 왜냐면 리방하려면 한 10분 걸려. 그래가지고 후다닥 똥을 싸러 갔는데 그 똥 싼 김에 이제 세수도 하고 똥 싼 김에 세수하고 이제 와서 리방을 하느라고 오늘 리방 시간이 좀 늦었어요. 원래 8시 반에 해야 되는데 9시 반에 한 거야. 근데 내가 똥 싸고 이제 또 우리 하사장님께서 출몰 하셨어. 이제 그 하사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오늘의 방송 제목을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이게 뭐 이거 어저께 다 얘기한 건데 했더니 이걸로 하래. 글쎄 이걸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방송 제목 만우절에 박근혜 하야라는 제목이 선거법 위반 이걸로 제목을 하라시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고발한 고발장 내용이 나를 고발한 고발장 내용에 그 이제 날짜별로 배치를 해보면 그 내용이 있어. 4월 1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방제목 달고 방송 이날이 만우절이었어. 만우절. 이날 만우절이라서 이게 나의 첫 번째 죄목이야.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죄목이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방 제목을 달았다고. 아니 근데 그날 우리가 왜 그 동영상 좀 갖고 와봐. 대통령을 사퇴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아니 그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야가 아니라? 내가 그날 만우절날 박근혜 대통령 사퇴라고 아마 제목을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같이 본 동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직을 사퇴한다는 왜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 옛날에 국회의원 사퇴하는 건데 대통령을 사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대통령 비방한 내용이라고 그게. 하야라 그랬어? 하야건 사퇴건. 야 만우절에 제목 다른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 대통령 비방? 아주 지랄을 해. 처벌해 봐봐. 애리조나에 있는 팬님, 산디에고에 있는 팬님, LA에 계신 님, 이것 좀 저기 뉴욕타임즈에 제보 좀 해봐. 만우절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목 달고 방송했다고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라는 조사를 받은 인터넷 방송인이 있다. 이거 제보 좀 해줘. 뉴욕타임즈에. 그리고 영국에 있는 시청자님은 BBC에 제보 좀 해줘. 프랑스는 르몽드지에 제보 좀 하고. 아니 만우절에 그럼 자기가 그런 말 하지 말든가. 그 영상 좀 줘봐. 그 동영상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국회의원을 사퇴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로 대통령을 사퇴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낄낄거려서 웃었잖아. 그게 지금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래.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 틀고 만우절에 그렇게 제목 쓰면 그게 처벌받을 일이야? 한번 처벌해봐봐. 세계에서 뭐라 그러나? 4월 1일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세월호 사건 4월 16일이고 4월 1일 날이 만우절이야. 만우절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렇게 써놓고 방송했잖아. 제목을 달고 만우절이라서. 만우절이니까 재미있는 제목, 장난스러운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만우절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그 방 제목을 달았다고. 이게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래잖아. 이거 외국에다가 저기 제보 좀 해봐. 해외 언론에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걸로 지금 이거 고마워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봅시다. 아니 우리가 그날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이거 방송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비방이래. 아우 내가 진짜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야.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이잖아. 다시 한번 볼까? 가만있어 봐.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가 만우절에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재밌는 장면도 있다 이러면서 같이 본 건데 이게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야? 도대체 박근혜 지지자들의 수준은 어디까지냐고. 이게 지금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얘네들이 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근거들을 내가 매일매일 얘기할 거야. 오늘은 이 얘기.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했다고. 이걸로 지금 대통령 비방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를 걸은 거야. 내가요. 여러분 이거 받고 막 웃기죠? 설마 이걸로 처벌하겠냐고 그 생각이 들지? 이 설마 이런 걸로 선거법 처벌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상식이 있는데. 나 지난번에 징역 3개월 살고 3개월 남았잖아. 나 징역 8개월형으로 법정 구속 받은 게 뭐 때문에 받은지 알아? 말 한마디. A팀과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내가 얘기해서 정확히 녹취록에 나와. 그런데 그 녹취록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징역 8개월. 나 법정 구속됐어 그걸로. 그 말 때문에.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 내용은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 A가 B의 바지를 찍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A가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 거야.
자기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내가 A가 B의 바지 찢었다 그랬다면서 A가 날 고소한 거야. 그걸로, 그 말로. 그 내가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8개월형을 받았는데, 그 징역 8개월형을 받은 말이 그거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판사가 길게 썼어. 그 허위사실이 그거야.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서 징역 8개월. 그러면 저기 원세훈이는 징역 한 8만 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조직적으로 수천 명을 시켜서 비방시키고 박근혜를 조직적으로 저기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으로 8만 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그 말 한마디가 그게 유죄라며. 더 웃긴 게 뭐냐? 원세훈이 무죄 받은 거, 내가 이제 원세훈의 무죄 근거를 기사로 찾아봤어. 원세훈이 무죄를 받은 근거가 뭔지 알아? 원장님 지시사항이 있지만 원래 선거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선거에 다가갈수록 그 횟수가 잦아져야 되는데 횟수가 잦아진 흔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선거법 무죄래 원세훈이. 난 한 번 얘기했다. A팀과 B팀이 몸싸움을 했고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한 번 얘기했어. 그런데 선거법 유죄로 날 징역에 보냈다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원세훈이 무죄인 이유가 그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이라 하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활발하게 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야. 그럼 난 한 번 했는데? 나는 한 번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후보를 모욕했다는 거야. 선거에 떨어뜨릴 목적으로 후보에게 욕설을 하고 그 비방을 했다는 거야. 내가 1월 17일 날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욕을 했어. 어떤 놈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실명 거론 안 했어요. 실명 거론을 안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실명 거론을 안 했는데 어떻게 명예가 훼손되냐고.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 징역 8개월인 이유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욕을 했지만 명예훼손이다. 그 다음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발언은 A가 B의 바지를 찢어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나를 징역 8개월에 처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일로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야. 나한테 그렇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법부가 원세훈은 무죄라는 거야. 원세훈이 무죄인 이유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활동을 활발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무죄래. 나 한 번 했다. 난 한 번 이름을 밝히지 않고 1월 달에 욕을 한 번 했고 3월 달에 이름을 밝혀서 정확히 있었던 사실을 얘기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인데. 그래놓고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 77명으로 심리전담팀을 꾸리고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리전담팀이 아닌 국정원 직원도 악플을 달았어. 응? 자, 그러니까 원세훈은 77명의 심리전담반 국정원 직원과 그들이 관리하는 수십 명씩, 한 명당 수십 명씩 민간인 조력자들을 데리고 수천만 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잖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 예. 이 영상이 뭔데요?
오택동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저는 치가 떨립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그동안 실정만을 거듭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보인 노무현 대통령은 제게 노무현 대통령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제2, 제3의 똑같은 이러한 사태를 조장하기 위한 저희로 장관을 임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노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김동완 장관 하나 영웅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못난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국민한테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게 김두관이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얘기해서 김두관 전 행정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저런 발언한 거야, 국회에서. 노무현이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왜 틀었어요? 이거 지금 선거법과 관계없는 얘기잖아. 자, 여러분,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 수십 명,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관리하는 민간인 수천 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했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해서 무죄가 나왔어. 무죄를 준 판사가 얘기하기를 원세훈이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자주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야. 나는 그 3월 내가 방송했던 그 시간이 그 후보들 간에 경선 룰도 결정되기 전이에요. 경선 룰도 결정되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했던 방송이야. 그걸 선거법으로 걸었다니까? 딱 한 번 한 방송을? 그런데 원세훈은 수천만 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래. 이 뭐하는 짓거리야? 그러면 왜 그래서 원세훈에 대해서 그 선거법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직 부장판사가 법치주의는 죽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로스쿨 가만있어 봐. 야, 로스쿨 교수들 중에서요. 어머, 얘네들 봐라. 로스쿨 그 교수 여러 명이 경향신문에서 물었더니 이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한 내용을 어머머 아예 인터넷에서 삭제했어.
자, 이거 봐봐요. 지금 로스쿨 교수 한 명이 그 김무슨 동진 판사를 비판했다는 글은 네이버에서 아주 많이 눈에 들어와. 근데 이 기사는 법학 정치학자들 여러 명이 얘기한 건데 간신히 찾아봐야 돼. 어이가 없죠? 원세훈 판결 후폭풍. 법학 정치학자들은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관여를 했는데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상식에서 벗어난 정치적 판결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외면했으며 법원까지 정치화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즉 로스쿨 교수예요. 예. 법원은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동을 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란 취지로 판결했는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장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데 바보가 아닌 바에야 누가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팽개친 판결이다. 아니 이런 게 더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한 건데? 서복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특정 정당 비방 여론 조성, 당연히 선거 개입, 대선 기간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선거 개입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법원이 일반인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외면한 판단을 내렸다.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까지 정치기관화된 부정적인 사례다. 재판부가 애써 진실의 눈을 감은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정보기관 정치 개입 못 막으면 독재로 간다.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집회기회를 선고한 것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건 국정원을 해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 민주국가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정치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독재로 가게 된다. 국정원을 엄벌에 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해체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박경신 고대 로스쿨 교수는 법 잘 몰랐다는 것이 감형사유 의아하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감경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잘 몰랐다는 식으로 감경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상식으로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법에 대해 잘못 알았다고 해서 항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선과 같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법을 오인했다는 것을 감형사유로 한 것은 의아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여태껏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기준과는 다른 이중 기준이 사용된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다. 교사는 정당 가입도 못하게 하고 돈 몇만 원 후원에도 문제를 삼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면 막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일반 국민들은 만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5, 60배 물어야 한다. 국가기관 중립성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권력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만만한 사람은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내가 그 대표잖아. 그 홍재호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죄 판결로 선거의 공정성의 의구심이 해소 안 된다. 재판부가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과 그 후폭풍을 고려해 정치적 판결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권력을 배분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유권자가 판단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불신이 누적되면 어느 누구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최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정치학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 법치주의에서 어긋난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보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녹취록 등의 자료를 보면
이번 선거에 지면 국정원이 해체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구가 나오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표현은 없으나 의도성은 충분히 있다. 단순히 선거에 개입하라는 식의 말을 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야, 나는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B 지지자의 B의 바지가 찢어졌다. 이 발언이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음에도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이게 말이 되냐고. 나한테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을 해놓고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은 수천만 건의 부정선거운동을 했는데 왜 처벌 안 해? 왜 처벌 안 해? 나 당원 아니라고. 네가 잘못 알았다고. 나 작년 5월부터 당원 아니라고. 어디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지랄이야. 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아니야. 나는 김한길이가 당대표 된 다음에 탈당했어. 예.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대. 나의 방송이. 내 방송이 고발된 고발장에 8가지 이유가 있어. 8가지. 그 8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 4월 1일에 만우절날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이다. 둘째, 4월 22일 날 등신 박근혜 청와대 폭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 그 말이 왜 나왔냐? 그날이 뭐였냐면 생존자 숫자가 막 바뀌던 날이었어. 생존자 숫자가 첫날 계속 바뀌었잖아. 그리고 또 바뀌었어. 그리고 이 당시에 내 기억에는 이명박 때 선박의 연령 제한을 30년으로 풀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선박의 안전점검 규제를 풀었다는 그 규제를 풀었다는 뉴스가 나왔던 날로 나는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다면 이거는 쫓겨나야 되는 문제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등신이다. 그랬더니만 이게 박근혜 등신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통령 비방이래. 그리고 내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이건 청와대가 폭파될 일이다. 청와대 폭파 위협이래. 나의 방송에서 생존자 숫자도 못 세고 선박의 안전점검 규제 풀어서 사고가 나도록 내팽개친 거에 대해서 이게 박근혜가 등신이냐? 그렇게 물어봐서 이게 박근혜 등신 비방. 이러면 청와대가 폭파될 수가 있다. 청와대 폭파 위협이래. 두 번째. 세 번째. 4월 23일에 그 당시에 그 국제 언론에서 BBC나 이런 데서 그랬잖아요. 만약에 영국에서라면 이거는 정권이 물러난 일이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조 작업을 너무 못했잖아. 4월 23일 이 정도가 되면 시신들이 막 떠오를 때야.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 비방 선거법 위반이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월 24일 날 내가 막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채팅창에서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데 평범한 여자인 척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까지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이란 거 숨긴 적이 없다. 내가 내 남편이 누군지 알려주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동영상을 틀까 말까 하다 틀었어. 그 시청자들이 봐요 이래갖고 같이 틀었어. 근데 그 남편의 동영상을 전체 6시간 방송 중에 16분을 틀었는데 16분 동안 시청자들이 막 너무 멋있어요. 말도 잘해.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 그게 선거운동이래.
오마이뉴스에 나온 동영상을,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나온 동영상을 링크시킨 게, 그래서 시청자들이 막 칭찬하는 글을 쓰게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5번째가 뭐냐면 그 내용을 24시간 동안 반복했대. 재방송한 거. 그 16분짜리 영상이 24시간 반복돼봤자 4번인가 5번 나오잖아. 반복해서 동영상을 틀어준 게 선거법 위반이래.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무능한 정치인들을 어쩔 수 없이 찍어줘서 아이들을 죽인 것이다. 이게 여당 비방에 해당한대. 무능한 정치인들을 어쩔 수 없이 찍어줘서 아이들을 죽인 것이다. 이게 여당 비방으로 인한 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대. 그 다음에 5월 2일 날 내 남편은 내가 볼 때 정치 잘한다. 당신이 정치 잘해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으로 남편을 미화하는 선거운동을 했대. 내 남편 정치 잘한다. 당신이 정치 잘해줘서 고마워라는 6시간 중에 1분 정도 했던 그 발언. 그로부터 20분 동안 남편을 미화했다는데 내가 그때 남편 흉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남편을 미화하면서 정치 잘한다는 선거운동을 했다. 그게 6번째 죄야. 그 다음에 아니야, 이게 7번째 죄야. 8번째 죄가 뭐냐면 5월 7일 날 왜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그때가 5월 7일이 언제였냐면 그 청와대가 자기네들의 뭐 컨트롤 타워 아니다 해서 막 발뺌하다가 그 5월 7일경이 지지율 최악으로 떨어진 때였어. 그때가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나한테 내가 막 그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나치게 비방해서 지지율 떨어졌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들 이 방송 듣지 마라. 니네 말대로 나 민주당 시의원 부인이다. 이게 새누리당을 비방한 내용. 이게 나의 8가지 혐의 사실이야. 새누리당 지지자들 듣지 마라. 이게 새누리당 비방이래. 이게 내가 고발당한 혐의 내용 8가지예요. 이 8가지가 대통령을 비방하고 여당을 비방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내용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를 고발했어. 그래서 검사가 빨리 조사해서 올리라고 막 전화하고 그래.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검사가 전화했더라니까. 이게 경찰에서 조사해갖고 보고서가 올라가면 검사가 검토해보고 나를 부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검사가 전화했더라니까. 나에 대해서. 이건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고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가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끝난 사건에 대해서 미리부터 챙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미리부터 챙기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나는요, 예. 한번 기소해 보라고. 내가 이걸로 기소되면, 그래도 내가 법정에 쓴다면, 난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 봐. 그죠? 난 내가 이 8가지 이 범죄로, 내 8가지 혐의로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다면, 나는 국제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 봐. 안 그러겠어요? 아니, 검사는 뭐, 지가 그러고 하고 싶어서 했겠냐?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지? 그래, 만우절날 내가 박근혜 하야라고 쓴 거, 그게 그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 원세훈이가 몰라서 가명이라며. 만우절날 박근혜 하야라고 쓰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그러냐, 근데? 진짜? 원세훈이는 몰라서 가명이라며. 그 다음에 선거가 다가갈수록 활동이 활발해야 선거운동이라며. 나 4월 24일에 한 번 영상 보여주고 그것도
내가 남편을 숨긴다 그래서 안 숨긴다고 보여준 거고, 우발적으로. 5월 2일 날도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도중에 그냥 나온 말이고, 2번 했어. 그럼 선거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데 그때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선거운동이 아니네? 원세훈 무죄처럼 나도 무죄네? 그지? 자, 여러분, 나는요, 날 유죄 주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 안 하겠어. 그래, 나 처벌해. 이게 그렇게 큰 죄면 처벌해. 대신 나를 처벌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들도 처벌해. 법치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치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의 마음에 따라 지 멋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같은 범죄에는 같은 벌을 내리는 거, 그게 법치주의야. 죄형 법정주의. 내가 이게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다면 원세훈도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 내가 B의 바지가 찢어졌단 말 한마디 한 게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에서 징역 8개월이면 원세훈은 8만 년 살아야 돼. 안 그냐? 한 8억 년 살아야 되나? NLL 문서 유출 김무성이도 선거법 위반으로 8,000년은 살아야 돼. 허위사실 유포잖아 그거. 어? 자, 내가 그 9월 1일 날 시체 꿈을 꿨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시신 20개를 보고 사형 선고를 받는 꿈을 꿨잖아요. 9월 1일 새벽에 시신 20구를 보고 사형 선고를 받는 꿈을 꿨단 말이야 내가. 그 눈을 딱 떴는데 아 이거 뭔가 대박날 꿈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이거 대단한 꿈이다. 그랬는데 뭐 사형 선고 받는 꿈이 엄청난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꿈이래. 그리고 시신을 보면 복이 온다는 거야. 시신을 보면 복이 온대요. 근데 내가 시신 20개를 봤어. 20구를. 어마어마한 꿈을 꿨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 앞으로 2번 어려움이 온다. 그런데 그 2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전화위복이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전화위복이 뭘까? 그랬는데 나는 어저께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대통령 비방죄로 가는 줄 알았어. 대통령 비방죄로 갔는 줄 알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내가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선거법을 위반해서 또 징역형을 받으면 형이 합산되고 그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나를 이제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나 보지. 근데 딱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이거구나 싶은 거야.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잘됐다. 원세훈 무죄를 다시 문제로 삼자. 내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바빠가지고 원세훈 무죄를 그냥 넘어갔어. 원세훈 무죄를 그냥 넘어갔는데 오케이. 니네가 나를 선거법으로 또 걸었어? 좋아. 그러면 나의 첫 번째 선거법과 원세훈 판결, 그 다음에 원세훈 판결과 나의 이번의 혐의, 이걸 비교하겠다. 이걸 비교해서 내가 원세훈의 무죄 판결이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부터 잡혀간 날까지 방송하겠다. 내가요 2012년에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비웃는 거야. 이런 걸로 누가 잡혀가냐고. 그래서 잡혀갈 준비를 안 했어. 내 잡혀갈 준비를 안 하고 잡혀갈 거란 생각 안 하고 넋놓고 있다 잡혀가갖고 대책을 못 세운 거야. 난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방제목으로 방송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 한번 이걸로 나 기소해 봐봐. 기소해서 기소해가지고 국제적인 언론에 한번 좀 놔보자. 나 이번 문제로 내가 잡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얘기할 거야. 선거법 위반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방제목을 만우절에 다룬 게 그게 선거법 위반이야? 대통령 비방 선거법 위반? 여러분 CNN, BBC에다가 제보 좀 해주세요. CNN, BBC, NYT, 뉴욕타임즈, CNN, BBC 여기에다 제보 좀 해줘봐. 물론 잠깐만 기다려. 경찰이
경찰 선에서 이거 기소거리가 안 된다 싶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로 안 보낼 수가 있어.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어. 일단 막 제보했다가 종결되면 쪽팔리니까 기다려봐봐. 다음 주 안에,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검찰 송치가 결정된대.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된다니까 검찰에 송치되면 그거는 검사가 전화했던 결과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송치가 됐다 바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CNN, BBC, 그 다음에 프랑스 르몽드지, 그 다음에 독일의 채널5 이런 데다 제보를 할 원고를 좀 써놓으세요. 망치 부인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세월호의 문제, 세월호의 원인과 그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던 인터넷 언론인이 이런 혐의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됐다. 이런 기소 위기에 처해 있다. 원고를 써놔.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바로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내가 진짜 2012년에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사람이요. 거의 없대요. 서울구치소에서 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건 내가 처음이래. 그나마 내가 형을 산 내용 자체를 들으면서 이런 거 처음이래. 하지도 않은 말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사실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징역 8개월을 받은 건 내가 대한민국 처음이라는 거야. 더 웃긴 건 그 허위사실이 무죄 받았잖아. 허위사실을 무죄를 판결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집행유예를 뭘로 내렸냐? 사실을, 그러니까 허위사실은 아닌데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 그 후보를 비방한 죄가 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니까 당선이나 낙선을 시키려고 하는 활동. 내가 그 방송을 한 게 선거에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선거운동으로 판정할 때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선거운동이 된대. 나 한 번 했다. 제대프 거기다가도 해줘. 나 한 번 했어. 그런데 그걸, 그리고 법이라는 건요, 법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법과 사회를 애들 가르쳐 보면 절대 법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법은, 법 해석을 할 때 판사는 미루어 짐작해도 안 되고,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 확대 적용해도 안 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로 유죄를 줄 수 없어. 엄격한 해석의 원칙이 있다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한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런데 원세훈은 무죄를 준 거야. 수천만 건의 문재인 비방, 박근혜 홍보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직원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렸다니까? 이거는 법에 판결할 때요, 법 해석의 원칙을 어긴 거야.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개망나니 같은 사법부가 어딨어? 내가 국정원이 선거자금도 모았잖아. 박근혜 선거자금. 내가 이 문제를 사실 내가 너무 바빠갖고 다른 문제 하느라고 내가 이 문제를 못 다루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나를 선거법으로 딱 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잘 됐다.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기사 못 보신 분 많죠? 로스쿨 교수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반대한 거 모르셨죠? 그죠?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다 이렇게 비판한 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원세훈이 왜 무죄냐? 원세훈이 왜 무죄냐? 나는 이런 말 한마디 한 번 했다고 징역 8개월 갔는데 원세훈의 수천만 건은 왜 무죄냐? 그러면서 법조계 입장 계속 읽어줄 거야. 계속 읽어줄 거야. 그러면서 원세훈을 무죄로 진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원세훈 일 유죄 판결 받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건이야. 난 그 얘기 계속할 거야.
그런데 나 오늘 이상한 꿈 꿨어. 내가요, 꿈을 많이 안 꿔. 꿈을 많이 안 꿨는데 이상한 꿈들 가끔 꿔. 근데 이제 내가 지난주에 그 침대를 바꾸고 나서 나무 침대로 바꾸고 일주일 동안 꿈을 안 꿨어. 진짜 신기하게 나무 침대로 바꾼 다음에 꿈을 안 꿨어.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야. 내가 어떤 큰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막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녀. 어떤 사람들을 찾겠다.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어느 방 하나에서 막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나를. 내가 그 사람 강제로 밀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워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확 잡아당겼더니 그 뼈다귀야, 뼈다귀. 뼈다귀가 이 해골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워있는 거야. 그 옆에는 남자, 그러니까 신랑 웨딩드레스도 입고 있고, 아니 신랑의 예복을 입은 뼈다귀도 있고, 방안 가득 뼈다귀, 그러니까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신기한 꿈이라서 내가 너무나 정확히 기억이 나. 시신을 보는 게 좋은 꿈이래요. 예. 시신을 보는 꿈은 좋은 꿈인데, 뼈다귀, 해골을 보는 꿈은, 해골을 보는 꿈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딱 꾸고 났는데, 이거 뭔가, 이것도 대박날 꿈이다 싶었어. 내 느낌에는, 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을 보면서, 내가, 이거 뭔가 중요한 꿈이다. 이거 뭔가 중요한 꿈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신을 받고, 이번에는 뼈다귀를 받잖아. 근데 나는, 이거는, 그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을 보면서, 뭔가 이거는 해결될 일이다. 뭔가 해결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없나 봐. 이런 꿈을 태몽. 이 생리 중에 태몽은 진짜, 네가 태몽 꿈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애를 낳아.